정치인들도 문제지만 유권자들이 책임도 있는 겁니다. 책임도 있어. 제 주변에도 보면 단 한 번도 투표장에 나오지 않았다는 분들 계세요. 김용석 후보님이 당선이 됐어. 국회 들어갔어.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국회의원들이 현재 받고 있는 특권과 특혜들을 없앨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전부 다 없애버리고 싶어요. 근데 그거 법을 내면은 국회의원들이 다 반대하잖아. 맞습니다. 가능하다라는 전제하에서 특권과 특혜들을 없애고 싶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제가 아무리 좋은 법안을 내더라도 많은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찬성을 해줘야 되는데, 여든 야든 항상 본인들의 연봉을 올릴 때는 늘 한마음이 되니까. 그럴 때는 완전 형제야. 맞습니다. 바꿀 수 있는 길을 찾아볼 거고요. 많은 분들이 그럼 무소속으로 국회에 들어가서 당에 들어갈 거냐 아니면 무소속으로 할 거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들어가 보지 않아서 사실 현실과 이상을 구분 못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다면 저는 국회에 들어가서 정말 젊은 세대, 평범한 사람들, 진짜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 싶습니다. 포부가 크네. 네. 당을 창당하겠다. 네. 정해놓은 이름 있어요? 정해놓은 이름 없습니다. 정해놓은 이름은 없지만 진보 보수가 아니라 정말 상식적인 정당, 그런 정당을 만들어서, 제가 올해 딱 만 40인데 네. 그동안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20대 30대는 방황이 많았고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그 이전에는 부모님 덕분에 사실 여유로운 생활도 했었고 또 좋은 교육의 기회들도 누렸었거든요. 네. 대한민국은 울타리 안에서 저는 많은 걸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치에 들어가면 그동안 제가 받아왔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킨다, 쓰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들어온 거거든요. 네.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없애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유럽의 정치, 그런 정치로 바꾸고 싶은 거죠. 쉽진 않겠지만 40년 인생을 걸고 저는 그걸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잘 됐으면 좋겠다. 네. 5명의 후보 중에 1번 더불어민주당, 2번 미래통합당, 6번 정의당, 7번 허경영당, 네. 8번이신데 네. 나만의 강점이다 하는 거 있어요? 1번, 2번 기성 정치인들인 거죠. 그럼. 네. 정치를 위해서 그냥 그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세요. 정말 삶 속에서 이웃 주민들과 부대끼면서 그들의 삶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 서구라는 그 지역에 청라가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나 곳이거든요. 청라 들어봤어. 청라 1동, 2동, 3동이 있는데 3동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면서 좀 쪼개지긴 했지만 청라에 적어도 9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살면서 뭐가 필요한지 제일 잘 알고요. 1번과 2번은 60대를 바라보고 계신 분들이시거든요. 6번 같은 경우도 그분도 50대로 알고 있어요. 50대고. 그러니까 제가 사실 40이 그렇게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 인천에서 지금 최연소 후보거든요. 최연소가 40이야? 네네. 그 정도로 정치가 노령화되어 있다는 거죠. 3, 40대 평범한 엄마 아빠의 삶을 가장 잘 아는 건 단연코 8번 김용석밖에 없더라고. 그러게요. 1, 2번 그분들은 사신 분들이에요? 청라에 사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살고는 네. 있고. 1번과 2번 사실 그 두 분은 2번이 붙으면 4번째 붙는 겁니다. 4번째? 똑같은 분들이 12년, 16년째 지금 이제 같이 계속 붙고 계신 거고. 16년째 싸우고 있으면은 정들었다 정들었어. 두 분에 대한 피로감이 상당하죠. 번갈아 가면서 됐어요? 한 분이 계속 됐어요? 현재 국회의원이 미래통합당 이학재 의원이 3번을 다 이겼습니다. 사선을 저지하려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누가 나온 거예요? 김교흥 후보, 국회 사무총장까지 하셨고, 사무총장. 정세균 총리님의 비서실장. 빅2의 싸움인데 무소속으로 싸우려면 계란으로 바위치기네. 훨씬 더 어려운 싸움이긴 하죠. 흠이 진진하다. 김용석 무소속 기호 8번 후보자님이 가장 큰 고충은 뭐예요? 가장 큰 어려움은 평범한 우리들조차도 기적을 이뤄내기 어렵다라는 그런 패배의식에 젖어있는. 되겠냐 막 이런 맞습니다. 거지. 네, 되겠냐, 무소속이 무슨 힘이 있어, 당이 있어야지,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학재 국회의원은 지금 3선을 했고요. 김교웅 후보님은 국회 사무총장까지 하신 분이거든요. 네. 과연 그분들이 그러면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힘이 없어서 이렇게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결국 의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정치를 너무 많이 혐오하지만 정치인들도 문제지만 유권자들이 책임도 있는 겁니다. 책임도 있어. 제 주변에도 보면 단 한 번도 투표장에 나오지 않았다는 분들 계세요. 선거날 놀러 가는 날인 줄 알아? 네, 그 정도로 정치에 대한 혐오가 심한 거죠. 맞아. 혐오 및 무관심. 맞습니다. 그거를 기성 정치인들, 머리 좋은 그들이 모르지 않거든요. 너무 잘 알고 계속 혐오를 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정치에 관심 있는 그런 사람들만 자기 지지자를 맞아. 만들면 계속해서 해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평범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 안 될 거야, 되겠어 라는 그 생각을 마주할 때마다 큰 마음의 힘듦이 있죠. 그게 고충이네. 왜냐면 사람들이 솔직히 뽑을 사람 없어도 맞습니다. 제가 된 뭐래도 하겠지 해서 그냥 억지로 찍는 경우 있거든. 네네. 최선이 아니라 차악을 뽑는 경우가 맞습니다. 많아요. 네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1번과 2번 그런 당의 분들은 계속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세요. 맞아. 하더라. 그 여론조사 결과 지금 발표한 걸 보면 지금 서구갑 같은 경우도 1번이 10% 이상 차이 나게 지금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런 여론조사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투표장에 나오지 않게끔 하는 거죠. 선거가 시작된 이후로는 사실은 여론조사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포스터, 명함, 막 프랜카드, 네. 띠 같은 거 많이 하는데 네. 인쇄소에다 맡길 거 아니에요. 네. 예전에 디자인회사 사장도 나왔거든요. 네. 떨어져도 안 주고 붙어도 안 준다 그러더라고.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한대. 네. 선거하는 사람들. 네. 붙으면 달라고 할 수도 없고 네. 봉어리 냉가슴이고 네네. 떨어져도 막 애매하잖아. 네네. 저는 다 카드 결제로 다 했습니다. 카드로. 그분도 기분 좋았겠다. 네. 그거 말고 주로 들어가는 비용은 뭐예요? 그 예비후보 등록한 300만 원 포함해서 지금 현재까지 들어간 비용은 한 2,500여만 원 정도 되거든요. 2,500여만 원. 제일 큰 게 기타금이죠. 기타금 기타금? 1,500만 원이 크고. 그러니까 떨어지면 무조건 나가리고.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10%가 넘어가면 네, 절반을 50%? 보존받고 15%가 넘어가면 전액을 다 보존받지만 그 이하로 득표를 했을 경우는 전부 다 허공에 날아가는 그렇죠. 돈이죠. 기타금이 제일 크고요. 그 외에 이제 사실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 공보물이랑 포스터입니다. 그거는 그러겠네. 필수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도 저는 뭐 기성 그런 거대 정당 같은 경우는 화려하게 뭐 여러 페이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딱 2장 4페이지로 했거든요. 깔끔해. 네, 그리고 포스터 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선거를 뛰기 위해서는 최소한 억대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뛰어보니까 사실 인건비나 뭐 그런 유세 차량이라든지 이런 거 안 써도 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은 비용이 그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바꾸고 싶은 건 사실은 정치도 있지만 이 선거 문화거든요. 평범한 사람이 물론 2,500이라든 3,000이라는 그 비용도 상당히 크지만 그래도 그 정도의 비용이라면 내가 한 번쯤 내 뜻을 알리기 위해서 나와서 빚을 지더라도 갚아 나갈 수 있는 정도의 비용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가고 있는 이 길을 통해서 저와 같이 더 평범한 사람, 평범하지만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정치 영역에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범한 사람이 들어오기에는 1억 이상의 비용은 부담스럽지만 부담되죠. 제가 쓴 이 정도의 비용이라면 비용을 적게 쓴 대신 발로 많이 뛰면 되거든요. 12장짜리로 하는 걸 2장으로 하는데 사람들이 안 찍어주고 그렇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진심을 잘 담아낼 수만 있다라면 저는 화려한 디자인, 돈을 많이 쓰는 그런 공보물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적은 돈으로 선거를 잘 치러내고 싶은 게 제 목표입니다. 그럼 선관위에다 갖다 내는 거야 내가 후보가? 선관위의 서구 같은 경우 네. 12만 부를 인쇄를 해서 내야 되는데 이게 12만 부를 각 동별로 나눠서 배송을 해줘야 돼요. 기성 정당 같은 게 돈을 많이 쓸 수 있으니까 업체에다 맡기고 1동으로 2동으로 3동으로 몇 부씩 보내주세요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세이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쇄소에다가 선거사무소인 나지막한 언덕으로 12만 부를 다 보내달라고 했고요. 아이고. 67박스가 나지막한 언덕으로 왔거든요. 선거사무장님과 함께 일일이 자동차 트렁크에 싣고 다니면서 각 동마다 정해진 수량만큼 배달을 다 했습니다. 와. 이틀을 꼬박. 보통 일 아니다. 난 선관위에서 해준 줄 알았네. 아닙니다. 아니네. 네. 해주고 싶은 말 있으세요? 정치의 꿈을 꾸고 있는 후배들한테. 내가 한번 정치에 그냥 그 자리에 한번 가보고 싶어서 그런 욕심으로 정치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가진 그 어떤 걸 희생해서라도 내가 이 정치를 통해서 사람들의 삶을 바꿔보고 싶다라는 분이 계시면 돈이 좀 부족하고 없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통해서 혹은 자기가 어떤 식으로 그 비용을 충당을 해서 충분히 누구라도 한 번쯤은 도전해 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없어. 안 돼. 너가 무슨 국회의원이야. 너가 무슨 정치하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편견을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그 300명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판사 출신도 있을 수 있고 검사 출신, 의사 출신, 교수 출신들이 있을 수 있죠. 그들이 들어와서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20대, 30대의 청년 그리고 30대, 40대의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아빠, 엄마들이 저는 정치 영역으로 더 많이 들어와야지 우리들의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민하지 마시고 기회가 오면 누구라도 한번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도전을 통해서 대한민국 정치판이 바뀔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도 있고 하니까 국회의원 돼서 재산이나 좀 증식할까 이런 사람들은 오지 마시고 네. 정말 뜻이 있는 분들만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래 나라가 바뀌지. 네, 맨날 맞습니다. 300명 자기네끼리 막 다 해먹으면은 안 되거든. 네. 사람들이 막 너무 정치하기가 싫은 거야 막. 맞습니다. 막 지겨운 거야 막. 짜증만 나고. 바뀐다 그러면 네. 얼마나 좋아요. 그쵸.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 그러면 뭐예요?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두 발로 아내와 그리고 선거사무장님과 같이 동네 곳곳을 누비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치에 나왔는지 어떠한 길을 가고 싶은지를 직접 유권자 한 분 한 분을 만나면서 최대한 그 뜻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꼭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네. 선거운동 하시느라고 바쁘신데 네. 인천에서 강남 삼성동까지 와주셨는데 일단 감사드리고요. 오히려 시간 내주신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소감하고 후기 한마디 남겨주세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유튜브 방송은 사실 종종 봐왔지만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해본 적은 처음이거든요. 많이 긴장이 되기도 하고 또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잘 전달됐을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지만 잘 편집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 저도 이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당선자의 신분으로 나올 수 있었으면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인천 서구갑 기호 8번 무소속 김용섭 후보자님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 네. 당선되면 나온다는 약속 네. 믿어볼게요. 네. 헌터스 여러분, 이상 헤드헌터 윤재홍이었습니다. 인성이 미래다. 김용섭이 미래다. 안녕. 안녕.